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려면 법인을 차려서 해라 라고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투자하려거나 상가를 투자하려거나 뭐 공장을 하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면 단 한 채를 사더라도 저는 법인으로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제 주택을 하시려고 했었을 때는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는 좀 이제 고민해 볼 문제인데, 주택 수가 적었을 때는 개인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 개인적인 것, 한 명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두 채, 세 채 정도까지는 개인으로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 형, 누나, 언니 이름을 동원해 낼 수 있으면 6, 7채 계속 더 증액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통상 부동산이 되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가족 관계도 그런 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 관계가 좋고 싸우지 않을 것 같고, 가족 간에도. 그리고 하여튼 그거 이렇게 잘못됐을 때, 그 투자가 잘못됐을 때면은 그 가족 간 사이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족 간 명의를 좀 빌리는 것은 좀 이렇게 좀 권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라는 게, 내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한 평균적으로 봐보시면 한 10건 하면 한두 건 정도는 잘못되기도 해요. 근데 내가 형 이름으로나 누나 이름으로 해서 대출 끼고 했는데 이게 잘못돼 봐요. 또 얼마나 또 거식하겠습니까? 예, 사이가. 이게 왜냐면 내 책임으로, 잘못된 것도 내 책임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잘 됐을 때는 상관이 없죠. 잘 됐을 때는 내가 돈을 1억, 2억 벌었으면 거기서 한 뭉탱이 이제 친척들 이렇게 장인 장모라든지 엄마 아빠라든지 부모님들 챙겨드릴 수도 있고 좋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복잡해지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 남의 명의를 이렇게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신 분들, 가족 간에 하신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하여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은 제가 봤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이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개인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양도소득이라고 말하는데,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법인으로 했을 때는 토지, 상가, 공장, 창고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택을 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 8호 초과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8호 초과는. 왜냐하면 법인으로 했을 때 8호 초과를 하면 부가세라는 걸 물어요. 개인으로 하면 물지 않는데 법인으로 한 경우 이제 물어버리니까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손실 나버리는, 예를 들어서 8호 초과인데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생각해봐요. 5억 정도, 광주 광역시 같으면 5억, 서울 같으면 한 20억 된다고, 20억도 더 되고 30억도 될 수도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한 10억짜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7%, 보통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전체 가액의 한 7% 정도가 됩니다. 6%나 7%가. 얘기냐면 토지 지분에서는 부가세가 없고 건축 지분에 부가세가 있는데, 만약에 광주 광역시를 기준으로 3억, 5억짜리 아파트였다. 보통 8호 초과면 그 정도는 되죠, 최하. 그렇게 되면 한 3천만 원, 2억은 토지 가격이고 3억이 건물 가격이다 했을 때 3억에 대한 부가세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법인으로 했을 경우. 도리어 손해죠. 이게 8호 초과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광주 광역시 같으면 24평에서 34평 사이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수도권 같으면 15평, 17평도 12평도 괜찮다고 봅니다. 소형 아파트, 수도권이라는 것 자체 아파트는 다 괜찮은 거라고 보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는 경우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과밀지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또 그 취득할 때 중과세가 있어요. 그것은 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그거 했었을 때는 뭐 용인이라든지 안성시라든지 좀 그 과밀 억제지구 아닌 지역에다가 법인 주소를 좀 차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법인으로 좀 제가 한 것 중에서 단점을 좀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리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법인으로 사면은 이게 이제 있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좀 단점은 있으나 그 비용 처리를 많이 해버려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법인의 장점이 산지 2달 만에, 1달 만에 팔아도 뭐라고 그럴까요? 중과세 이런 게 없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고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랬다면 뭐 거의 뭐 1년 안에 팔면 거의 중과세 때리잖아요. 이런 게 없습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급등한 시절 1, 2년 사이에 막 시세가 급등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강주광역시 같으면은 내가 주택을 사거나 상가를 뭐 샀었을 때 1년 사이에 아마 1억 이상 올라가기는, 그런 사례는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3억, 5억도 막 올라가 버리죠. 1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되팔고 싶어요. 짧은 시간에 급등해서 치고 빠지고 나와야 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 세금을 뭐 50%, 60% 많게는 뭐 노무현 정권 때는 거의 70%까지, 77%까지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거 10억 벌었는데 세금을 77% 때린다 하면 7,700만 원 내놨다 하면 뭐 과하겠죠. 못 팔겠죠. 근데 법인은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22%니까.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2억까지, 순이익의 2억까지, 비용 공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2억까지 10%, 11%, 법인화 주민세까지 11%, 그 다음에 2억 이상에 대해서는 20%, 그래서 법인화 주민세가 22% 이렇게 부과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경비 처리를 뭐 모든 100% 경비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비용 인정해서 뭐 공제시켜드리지 않나, 법인 목적으로 이것을 썼다고 하는 비용만 인정된다고 하면 웬만한 것은 거의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쓰시면 모든 100%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쓴 거냐 법인이 쓴 거냐 이게 구별하기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게 개인적으로 쓴 거다 이렇게 판명되면 이제 세무 당국이 이것을 부인해서 세금을 더 추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비용 처리가 대부분 좀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은 법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실무상에서 보면 많이 좀 세무사님과 뭐 이렇게 협의를 보시면 비용 처리를 많이 인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뭐 했었을 때 개인으로 사면은 이자 비용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토지를 샀었을 때 뭐 이렇게 법인 명의로 사면 이자를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게 가장 커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 가장 큰 비율,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율이, 가장 무서운 게 이자다. 왜냐하면 이자 비율이 뭐 한 6%, 뭐 5%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연체 이자를 뭐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13%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경우 그 비용,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도 법인은 전부 다 인정되나 개인은 전부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국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개인한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투자하라겠냐고. 그거 넌 투기꾼이잖아. 이런 식의 이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법인의 특징은 그 이익은 그 대출이 개인보다 훨씬 그 자유스럽습니다. 개인은 뭘 지금 봐보면 그 뭐 급여 총액도 봐야 되고 DTI 보고 뭐 LTV 보고 이것저것 하시는데 법인으로 하시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물건 담보대출로 하면 계속해서 뭐 무한대를 늘리든 예를 들어서 부영건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30만 차가 됐든 뭐 계속해서 담보대출로 해서 물론 이제 거기 국민임대 면허를 신청해서 법인이 이게 내서 하는 것하고 국민임대 주택 규모의 임대 사업을 또 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법인은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법인을 만들고 일반 가세자를 일반 세무서에서 하면은 끝이나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그 임대 사업자는 시군구청에다 내는 겁니다. 시군구청에다 내서 다시 세무서에다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또 임대주택 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많이 이제 주어집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를 여러 채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한 4채 이상 정도만 하시려고 하면 임대 사업자로 내시는 게 좋고 개인 명의는 정말 그 히든 카드 내가 뭐 아주 이게 개인, 이게 법인이 내가 아파트를 법인으로 10채를 샀거나 100채를 샀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히든 카드로 주고서 이런 또 이것을 또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 명의로. 그래서 개인 명의로도 계속 아주 그 좋은 아파트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시면서 법인 명의로는 또 임대사업자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근데 임대사업자를 법인 명의로 해서 내시는 것을 이제 선호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법인 명의로 하셔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단타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으로 해놓으면 그냥 법인 비용으로 그냥 떨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이제 뭐 엄청 적게 나고, 물론 그 법인으로 했었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지 않으면 좀 투기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 추가로 10% 더 얹어서 20%가 됩니다. 그래도 22%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비용을 계속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밥 먹고 차 기름 넣고 차 사고 이런 것도 다 법인 비용으로 다 떨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손님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비용도 다 떨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비용도 다 법인 비용, 법인카드로 사시면 다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법인 명의로 해봤는데 그런 비용은 푼돈이고요. 가장 큰 돈이 이자더라고요. 근데 이자 하시면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이자만 내서 이것을 사놓고 대출을 해가지고 이게 한 24개월, 36개월 하면 그 누적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비용을 법인은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인 통장에서 내 돈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법인으로 제가 이제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법인을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미래밸류라는 회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간이 콩알만 해서 그런지 지금 뭐 많은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법인을 내가 만들어서 돈을 빼내는 거. 근데 왜 법인에다가 돈을 빼내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생각나름이거든요. 내가 법인에다가 돈을 1억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대출 끼고 3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그것을 대서 5억에 되팔았어요. 그럼 2억 벌었잖아요. 거기서 2억을 왜 빼내려고 하죠? 그래서 빼내려고 하시는 저는 그 사람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빼내서 이것을 개인 돈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빼내요? 여러분 그냥 법인카드로 쓰면 돼요. 법인카드로 여러분 차를 사고 싶으면 법인카드로 사서 쓰시면 되고, 법인카드로 밥을 사서 먹으면 되고, 법인카드로 가서 기름을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인카드로 웬만한 것을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현금을 빼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놔뒀다가 일부를 쓰시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 도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토지를 사든 상가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그 돈으로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정말 꼭 빼내고 싶어. 그러면 그 법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을 제가 만들어 놓은 지 뭐 5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돈을 빼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많이 벌지도 못해서 빼내지도 못했지만은 이게 법인 카드로만 그냥 씁니다. 그러고 이제 정말 빼내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1인 이제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말한 게 1인 법인을 가정해 두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이면 대표이사 나하고 감사 한 명을 둬야 되는데 감사를 나를 이제 내가 부대표이사니까 부인을 하나 하든지 그냥 형 이름을 하다 하든지 뭐 누나 이름을 하나 하든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다 무급 처리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비용 처리를 그냥 월급을 안 하면 되는데 꼭 나 하고 싶어. 그럼 월급 처리를 그냥 하셔도 돼요. 돈이 잘 벌리면. 근데 그 가끔씩 내는 것도 아까울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내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건강보험료 가끔씩 내는 것도 다 아까우니까 아예 그냥 다 계속 무급 처리합니다. 법인이 5년 이상 됐는데도 계속 월급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그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배당도 15.4% 그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왜 해요?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배당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세금을 그 법인으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쓰실 일이 있으면 그냥 법인카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언젠가는 자녀한테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냐면 또 돈을 하고 그 청산을 밟아야 되고 해산을 법인을 그걸 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성그룹이나 현대라든지 GS 뭐 LG 이런 그룹들이 법인을 해산을 하나요? 법인을 해산을 안 합니다. 그걸 왜 법인을 해산하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법인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다가 법인을 그냥 여러분 자식한테 그냥 주시면 돼요. 주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절대 법인을 해산시키려고 법인을 만든 순간 법인이 자체 생명력이 부어지고 법인이 해산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어주십니다. 자녀가 둘이면 법인을 2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는 큰 자식한테 주고 또 하나는 둘째 자식한테 주시면 됩니다. 절대 법인을 해산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법인을 해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법인을 만들면 법인을 그냥 쭉 하고 여러분의 아들이 또 그 손자한테 그냥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이 자체 생명력을 불어넣어지고 법인이 자체적으로 커집니다. 법인이 이렇게 조그만했을 때는 이게 안 커지는데 법인이 어느 정도 북대기가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 워런 버핏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노우볼이라고 그런가요? 이게 뭉텅이가 커지고 이게 불러지면 자체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로 규모를 이렇게 법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셔서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그때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하는 방법은 아셨죠? 여러분이 주식을 부부 명의로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주식 100% 하시든지 하셔서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이 70세나 80세 됐을 때 자식한테 주식을 한 20% 넘겨주고 또 80세 됐을 때 한 20% 넘겨주고 조금씩 10년 단위로 넘겨줍니다. 세법상 10년씩 넘어들면 세금이 5천만 원까지 또 뭐 경감되는 그런 조항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해서 조금씩 넘겨주고 여러분이 주식을 51%까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 주식 넘겨줄 때도 그냥 자식 몰래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식한테는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서류 신고해서 20% 자식한테 명의로 넘겨주고 그까지 내가 다 처리하고 그냥 서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식은 주식이 20% 자기한테 넘어왔는지도 모르죠. 여기 왜 그것을 또 말씀드리냐면 가끔씩 이제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씩이 있을까요? 가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재산을 넘겨주면 이제 부모를 안면 몰수하고 돈만 가지고 부모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자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그렇게 넘겨주면 미리 또 젊었을 때 넘겨주면 자식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뭐 부모 돈 이렇게 많은데 자기 그 부모 돈만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주식을 넘겨주시고 이렇게 부모가 다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모로 그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인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